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한번 꽉 쥐어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비해 살이 몰랑해지거나 허벅지 사이가 뻥 뚫린 것처럼 가늘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금보다 귀하고 현금보다 든든한 생체 연금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행 통장의 잔고부터 확인하시지만 사실 진짜 노후 준비는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무릎이 아파 운동을 힘들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식탁 위에서 이것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소중한 근육이 절대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기적의 식단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를 기점으로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70대가 되면 청년기 시절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 가혹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정식 질병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중대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치매에 걸릴 위험까지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섭취한 당분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 역할을 하는데 이 소각장이 사라지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혈관 건강까지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관절염으로 운동을 마음껏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나는 평소에 고기를 자주 먹는데 왜 자꾸 다리 힘이 빠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흡수율과 단백질의 종류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서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그것이 실제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청년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어떤 타이밍에 먹느냐가 여러분의 근육 연금을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근육 합성을 돕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입니다. 류신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무리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공사 감독관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류신이 풍부하면서도 시니어분들이 소화하기 가장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검정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콩 단백질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답게 시니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와 양질의 단백질을 동시에 채워주는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9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해 고기 소화가 힘든 분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보약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근육 지킴이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 단백질 효율이 가장 높은 완전 식품으로 손꼽히는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근육 세포를 재생하는 콜린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하루에 딱 2알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근육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함량이 적은 흰살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명태나 대구, 새우 등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시니어들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특히 북어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나 높아서 따끈한 북어국이나 무침으로 자주 드시면 종아리와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고기는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기름기 없는 소고기 우둔살이나 닭가슴살도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육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특정 아미노산들을 골고루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적절한 조화가 건강의 황금 비율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20g에서 30g씩 나누어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저녁에 갈비를 몰아 먹으면 나머지는 근육이 되지 못하고 독소로 변해 간과 신장에 큰 부담만 줄 뿐입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최신 권고안에 따르면 시니어는 자신의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만 현재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 10개 혹은 두부 3모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양을 매일 삼시세끼 음식으로만 채우기 힘들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시니어 전용 단백질 파우더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보충하는 것도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내의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여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흐물흐물해지며 뼈 건강까지 위협받아 낙상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고등어, 표고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근육 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1년 전만 해도 만성적인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너무 없어 관절이 버티지 못하는 근감소증 진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매끼 식단에 두부 반 모와 삶은 계란 1개를 반드시 추가하셨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식단 조절과 집 안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만 병행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허벅지 둘레가 3cm나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이제 김 어르신은 무릎 보호대 없이도 시장 구경을 다니고 손주들을 돌보실 정도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탄탄해진 근육이 관절을 대신해 통증을 잡아준 덕분이죠. 여러분, 근육은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만큼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 들어 살이 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방치하시지만 의학적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경고 신호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사라지면 낙상 시 고관절 골절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는데 시니어에게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하는 아주 무서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하실 때 밥보다 단백질 반찬을 먼저 입에 넣는 거꾸로 식사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인슐린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지만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우리 몸의 근육 제조 공장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간식으로 달콤한 과자나 빵 대신 볶은 검정콩이나 한 줌의 견과류 혹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선택하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향후 1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귀찮아서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라는 생각은 오늘부로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무심한 한 끼가 여러분의 귀한 근육 연금을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습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높은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200만 원이나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한 투자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어 고기를 멀리 하셨다면 고기를 아주 잘게 다져서 전으로 구워 드시거나 압력솥에 푹 삶아 수육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이 싹 사라집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절대로 바로 눕지 마시고 집 안이나 거실을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섭취한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밤에 출출하다면 설탕 없는 따뜻한 두유 반 잔이 자는 동안에 근육 손실을 막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은 90세가 넘어서도 영양과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식단 원칙들을 딱 한 달만 정성껏 지켜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희 무병장수 채널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끼 식탁에 계란이나 두부 한 접시를 올리고 물 대신 우유나 두유를 가까이 하는 아주 쉬운 약속입니다. 서울대병원 전문의들도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 사소한 생활 습관이 훗날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멋진 여행지로 안내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 댁을 방문하실 때 비싼 옷이나 용돈도 좋지만 부모님의 냉장고를 질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이 튼튼한 다리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주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안도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근육연금을 꼭 지켜내셔서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근육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전문 작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